안녕하세요, 현미경입니다. 네, 오늘은 봄꽃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3월이고 개화 시즌이 되니까 봄 되니까 이제 봄꽃들이 살랑살랑 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딜 소개할까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원래 벚꽃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거긴 다들 아시잖아요. 뭐 그래서 벚꽃 말고 다른 벚꽃 장소를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서울에 꽤나 유명한데 조금은 덜 알려진, 한 번은 가보실 만한 그런 봄꽃 명소 5군데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창덕궁이에요. 서울의 5대 궁 중에 하나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들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궁전으로 유명하죠. 창덕궁에 가시게 되면 매화를 보실 수 있어요. 매화는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벚꽃과는 꽤 많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벚꽃이 아무래도 일본 외색? 일본의 색이 좀 있다라고 친다면 매화는 정말로 봄을 시작하는 전령 같은 꽃이기도 하지만 한국을 상징하는 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화는 과실수예요. 그래서 매화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 매실이 열리죠. 그럼 창덕궁의 매화가 왜 특별하나 물어보신다면 역사적으로 되게 귀하게 들어온 꽃들이거든요. 뭐 명나라 사신들이 가져온 꽃도 있고 그런 매화 나무가 지금까지 잘 보존돼 있거든요. 창덕궁 가시게 되면 홍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간 입구 쪽에 홍매 두 그루가 있는데 그냥 이쁩니다. 보시고 난 다음엔 아, 이게 매화구나, 이게 봄꽃이구나, 이게 선비의 절개구나, 이게 왕실의 품격이구나, 이게 왕실의 풍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중순이면은 매화가 개화하는 시즌이니까요.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 서둘러서 창덕궁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창덕궁에 가시게 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창경궁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창경궁 같은 경우는 과거 일제시대 때 창경원으로 격화된 수문을 겪고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에다가 천여 그루가 넘는 왕벚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젊은 세대는 잘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적,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앞세대에서는 서울 최대 벚꽃 명소가 창경궁이었다고 해요. 창경궁에 가면은 벚꽃이 뭐 만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창경궁에 있던 벚꽃들은 다뭐 여의도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지금은 그쪽 가시면은 벚나무는 좀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벚꽃나무는 대신 앵두나 살구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창경궁 뒤에 있는 연못에 있는 그 정치도 꽤나 볼만하실 테니까요. 한 번쯤은 올해 보면 찾아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응봉산이에요. 응봉산 어디 있으신지 좀 이렇게 낯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성동구에 있고요. 성동구 응봉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시면 강변북로에서 구리 방향으로 갔을 때 왼쪽에는 야트만한 야산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개나리가 피죠. 서울에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꽤 유명한 개나리 군락지입니다. 영목산 전체가 노랗게 물드는데요. 3월 하순, 중순 하순 되면은 이제 벚꽃 피기 전후로 해서 개나리가 먼저 필 건데요. 그때 노란색 응봉산 보시는 멋이 좀 있을 거예요. 개나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개나리 이름이 왜 개나리일까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리라는 꽃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을 나리라고 부르는데요. 나리랑 비슷하게 닮았는데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개, 접두사 개가 붙어서 개나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일각에서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그냥 개나리라고 부르는 분들도 그런 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 개나리가 있고요. 응봉산 가시게 된다면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응봉산 등산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응봉역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꽤 멋진 절벽 정체를 보실 수 있지만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등산로가. 뭐 그렇게 길진 않아. 10분,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되는 길이긴 한데 좀 가파르다 이거죠. 반대로 이 금호동 쪽으로 올라가신 길은 완만한 능선이라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기도 꽤 좋을 것 같아요. 연인들도 역시 좋고요. 개나리가 절정이 피게 되면 그 응봉산의 그 정취란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응봉산 그 정상에 있는 그 팔각정까지 올라가시게 되면 이 서울 시내 한강 시내가 쭉 보이는데 아 그 풍경 또한 절경입니다. 낮도 좋은데 밤도 더 좋아요. 밤에 가서 야경 사진 찍는 분도 되게 많은 곳인데 혹시 안 가보셨다면 응봉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장소는 중랑 캠핑숲이에요. 그곳에 가시게 되면 백꽃을 볼 수 있습니다.
뱃꽃 하면은 약간 좀 낯서신 분도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한자로 치면 이화라고 하죠. 이화 여대나 이화 여고, 뭐 이화당 뭐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하얀색 뱃꽃이 정말 이쁘거든요. 배가 이제 열리기 전에 한 4월 정도 되면은 이 이화가 피기 시작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중랑구 캠핑숲 같은 경우는 남양주 먹골배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먹골배의 유래가 되는 이 중랑구 묵동 인근인데, 양원역에 내리셔가지고 좀 걸으시면 서울 둘레길 이 코스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좀 산책길 따라 걸어가시다 보면은 백꽃이나 뭐 비슷한 시기에 피는 그 도화, 복사꽃, 복숭아 나무 복사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과수원이 조성돼 있고 그 길 따라 쭉 걸어가시다 보면은 향기로운 백꽃 향기 맡아보시면서 여름이 오기 전 이 봄의 마지막 정취 같은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는 길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불암산 나비정원입니다. 나비정원을 가시게 되면은 철쭉동산이라고 이렇게 나비정원이 앞쪽에 이렇게 조성돼 있고 뒤쪽으로 야트막한 동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과거에는 무허가 건물들로 좀 이렇게 난립해 있던 장소였는데 노원구에서 좀 신경 쓰고 좀 정리를 끝내고 지금은 아름다운 10만 수에 가까운 철쭉들이 피는 동산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족끼리 나들이 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5월쯤 되면은 철쭉이 필 건데요. 만개한 철쭉밭을 걸어서 가시면은 뭐 어디나 다 진짜 거기도 그 포토존이라고 생각해요. 조형물도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 꽤나 공들인 장소라다 보니까 뭐 노원구민들한테는 꽤 힐링의 장소로 꽤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서울 외곽으로도 철쭉 공원들이 많이 조성돼 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곳이니까요.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철쭉동산 이 뒤편으로 불암산이 쫙 펼쳐지는데 바위산이에요. 험난한 바위산이 병풍처럼 쫙 깔려 있는 게 사람을 매료시킨답니다. 그래서 철쭉 나비정원으로 들어오셔서 철쭉 동산을 지나서 나트망 정상 전망대 올라가셔서 보시게 된다라면 핑크빛으로 가득 물든 철쭉 동산도 이쁘지만 그 뒤에 불암산 전경까지 한 번은 꼭 보실 만한 장소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철쭉 얘기 좀 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철쭉, 진달래, 영산홍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셋 다 사실 생긴 건 다 비슷하게 생긴다 보니까 구분법 좀 알려드릴게요. 국민 정서에 가장 어울리는 꽃 중 하나 진달래랑 철쭉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간단한 구분법을 말씀드리자면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철쭉은 잎사귀랑 꽃이 같이 열리거나 아니면 잎사귀가 먼저 피고 꽃이 열리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달려있는데 잎사귀가 있으면 철쭉, 근데 꽃만 있으면 진달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설해섬에 있는 유채밭입니다. 유채꽃 하시면 다들 제주도 아니면 남부지방의 일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제주도 가장 유명하죠. 유채. 설해섬이란 곳도 낯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설해섬이 어딘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반포대교 옆에 가시면 반포한강공원이 있는데 그 옆으로 야트막한 인공섬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가는데 불편 없으시고요. 뭐 당시 한강 그 주변 조성을 하면서 만들어진 인공섬이라고 해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이 됐고요. 이제 인공섬이다 보니까 딱히 자생하는 생물은 없었는데 이제 그곳에 유채를 심어놨고 그래서 5월 말쯤 된다라면 노란색 유채꽃이 핀답니다. 네, 유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채는 배추랑 양배추가 자연 교잡종으로 만들어진 채소라고 해요. 채소입니다. 채소라고 하는데요. 이 유채는 이 종자를 기름을 내서 먹다 보니까 기름을 내는 게 유명해서 기름이 많이 나와서 기름 유채, 유채라고 부르고요. 과거에는 뭐 탁한 냄새가 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채를 식용으로 쓰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개량된 종자가 나와서 꽤나 많이들 음용하죠. 식용하죠. 아실 거예요. 많이들 까놀라류라고 하면 아실 건데 그 까놀라류가 유채 한 종류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채는 생긴 거와 다르게 약간의 향이 좀 있는데 향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해요. 이게 호불호 좀 갈리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시는 분은 그 향이 좀 힘들다라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채꽃 밭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를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서울에 있는 뭐 가보실 만한 봄꽃 축제, 봄꽃 명소를 몇 군데 소개해드렸어요. 뭐 벚꽃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한강공원도 있고, 뭐 성내천, 성북천, 뭐 그리고 남산 둘레길, 안양천. 서울에 있는 웬만한 천에마다 다 벚꽃이 피다 보니까 그런 곳은 그냥 벚꽃
개화 시즌 맞춰서 가족들과 함께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색다른 멋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